작년 2022년 10월 3일에 캄렐리주마 플러스 아파티니 플러스 푸주로파리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적응증은 재발하거나 전이된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전체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입니다. 투여 용량은 어떨까? 먼저 3명의 환자는 캄렐리주맙 200mg, 리보세라니 375mg, 그리고 푸주로파리 100mg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인 29명의 환자가 캄렐리주맙 200mg, 리보세라니 500mg, 그리고 푸주로파리 100mg을 투여했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건 리보세라닙의 투여 용량입니다. 375mg에서 500mg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투여 용량이 늘었을까? 늘어난 투여 용량은 무슨 의미일까?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임상시험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독성, 탁서3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상시험의 목적은 항암제의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암제의 독성을 평가할까? 임상시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환자들은 캄렐리주맙 200mg, 리보세라니 375mg, 그리고 푸주로파리 100mg을 투여받기로 세팅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초기에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연구자들은 투여 용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250mg으로 줄이고 푸주로파립은 80mg으로 줄이기로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반대로 만약 초기에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독성을 버틸 만한 걸로 판단되면 연구자들은 투여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리보세라니 투여 용량을 500mg으로 높이기로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캄렐리주맙은 2주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았습니다. 유일하게 캄렐리주맙의 투여 용량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 달에 2번 주입하는 면역항암제의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매일 복용하는 표적항암제의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보세라닙은 매일 복용했습니다. 경구용 항암제는 투여 용량을 조절하기 쉽고 편합니다. 쉽게 말해 알약은 쪼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한 알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에 따라 유연하게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주로파립은 하루에 2번씩 투여했습니다. 이쯤에서 혹시나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진 않을까 챗GPT에게 링크를 주며 논문 요약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외부 링크에 접근할 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잊고 있었는데 챗GPT는 현재 인터넷 연결이 끊겨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챗GPT를 실행하는 웹사이트와 연결된다고 챗GPT 또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세상과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간 착각했죠. 현재의 챗GPT는 이미 학습된 지식을 토대로 답변하는 중입니다. 챗GPT는 네트워크를 타고 외부 링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 논문을 쭉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한 뒤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도 이건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고 답변하네요. 압도적인 논문 길이에 챗GPT도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사람도 읽기 힘들 정도로 긴 논문은 챗GPT도 읽기 힘든가 보네요. 그래서 논문을 잘게 쪼갠 뒤 앱스트랙만 요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앱스트랙이 이미 요약본인데 챗GPT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챗GPT는 논문 초록을 더 짧은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역시 잘합니다. 챗GPT는 해당 임상시험이 Dose Finding Phase와 Dose Expansion Phase로 구성됐다고 명쾌하게 설명해줍니다. 챗GPT가 요약해준 바에 따르면 해당 임상시험은 적절한 투여 용량을 찾아내는 단계와 투여 용량을 늘려보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챗GPT는 임상시험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됐는지 알려준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죠? 좀 더 확장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이제 논문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리보세라닙을 375mg 투여했다가 500mg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투여 용량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투여 용량을 늘려봤습니다. 3명의 환자는 375mg을 투여했고 그 뒤로 29명의 환자는 모두 500mg을 투여했습니다. 이 말은 500mg을 투여해도 버틸만 했다는 뜻입니다. 연구자들은 컨클루션에서 캄렐리주맙 플러스 아파티니 플러스 푸주로파리 병용요법이 관리 가능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합니다. 3가지 약물을 사용해도 할만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혈구 감소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 중에 2명의 환자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백혈구 감소증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역 수치가 일정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의 투여 용량이 늘어난 임상시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여 용량은 신약의 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독성이 높을수록 투여 용량은 작아지고
독성이 낮을수록 투여 용량은 높아집니다. 효능 있는 항암제를 하더라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의 효능이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신약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신약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최적의 투여 용량을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주말엔 임상시험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보이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디버깅 했는데요. 이것저것 시도하는 도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그럴까봐 아무래도 제 파이썬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상태를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유한 코드를 활용해서 챗GPT가 함수를 만들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챗GPT는 단순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죠. 챗GPT는 피드 객체가 HTTP 상태 코드를 포함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 그러한 사실을 활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마음에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피드 파서를 사용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어줘. 챗GPT는 sure이라고 화끈하게 대답하면서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만약 상태 코드가 404라면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